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화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100%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한국의 주력 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을 위기였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의 완승이었습니다. 일본은 760조 원을 퍼주고도 굴욕당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상대로 실속을 챙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부 공개합니다. 자, 먼저 일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들어보셨나요? 이게 일본 경제 몰락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메이드 인 재팬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그러자 미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엔화 가치를 올려라. 안 그러면 관세 폭탄이다. 결과는 엔화 가치가 2년 만에 2배로 뛰었고 일본 수출 경쟁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최근 2024년에도 역사는 반복됐습니다. 미국이 또다시 일본에게 손을 벌렸고 일본은 무려 7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현금 일시불로요. 76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나요? 한국 1년 국가 예산이 약 650조 원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그냥 미국에 퍼준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이 이 돈을 주고도 얻은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도 난리가 났죠. 굴욕 외교의 극치. 경제 주권을 포기한 일본. 미국의 ATM이 된 일본.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미국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760조 원을 퍼주고도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하는 처지죠. 자, 이제 한국 차례입니다. 2024년 말 미국이 한국에게도 똑같은 칼을 들이댔습니다. 한국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에 100% 관세 매길 수도 있다. 100% 관세가 뭔지 아시나요? 한국산 제품 가격이 미국에서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수출 금지나 마찬가지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게 한국 경제의 심장이잖아요. 이 세 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487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둘째, 1천억 달러, 약 14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합치면 거의 630조 원.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언론들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도 결국 일본 꼴 나는 거 아니냐. 미국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국익을 위해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일본과 180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협상의 핵심이 뭔지 아시나요? 같은 조건도 다르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요구한 487조 원을 그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꿨죠. 우리가 487조 원을 줄게요. 단 현금이 아니라 20년에 걸친 장기 투자로요. 그리고 투자 분야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천지 차이입니다. 투자는 돈을 버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는 겁니다. 삼성, SK, 현대차. 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건 미국 시장을 더 깊숙이 파고든다는 의미죠. 1천억 달러 에너지 구매. 한국은 이것도 영리하게 풀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야 할 에너지예요. 중동에서 살 걸 미국에서 사는 것뿐입니다. 추가 부담 제로입니다. 공급처 다변화로 오히려 에너지 안보가 강화됐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꺼낸 진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이었죠. 미 해군 구축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한국입니다.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부품 한국이 만듭니다. 테슬라 배터리의 핵심 기술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미 해군 전력 증강이 불가능하다. 이게 현실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한국 기술 없으면 안 되는 분야가 수두룩해요. 메모리 반도체 한국이 세계 시장 70% 장악. 조선 LNG선은 한국이 세계 1위, 점유율 80%.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세계 점유율 35%. 디스플레이, OLED는 한국이 90% 독점. 한국은 이 카드를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과 함께 가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미 윈윈 경제 파트너십 합의. 100% 관세 위협 철회. 전략적 동맹 강화. 한국은 실속을 완벽하게 챙겼습니다. 미국 시장 확대 진출권을 얻었습니다. 삼성, SK는 반도체 공장 증설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고,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을 본격 공략하게 됐습니다. 기술 협력도 강화됐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을 공유받고, 공동 R&D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죠. 안정적 공급망도 구축했습니다.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고,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했습니다. 일자리도 창출됐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진출로 양국 일자리가 증가하고 고급 인력 교류가 확대됐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반응을 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의 전략적 승리. 파이낸셜 타임스,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협상력. 블룸버그, 기술 강국 한국의 위상 확인.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일본은 한국처럼 못했나? 한국의 협상 전략을 배워야. 96 외교 대 실리 외교. 미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협상을 잘하는 나라였나? 일본 네티즌들은 우리 정부는 뭐 했냐? 한국이 부럽다고 했고,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죠. 특히 일본에서는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760조 원 대 487조 원,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 일본은 돈만 주고 한국은 실속을 챙겼다. 이게 진짜 외교다.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을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상했다. 이는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다. 결론. 여러분,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 760조 원 현금, 아무것도 못 얻음, 경제적 굴욕. 한국 487조 원 투자, 시장 확대 플러스 기술 협력, 전략적 승리. 같은 미국을 상대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첫째, 협상 전략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줬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주느냐를 고민했습니다. 둘째,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일본도 기술 강국이지만 한국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장악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이건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한국의 무기입니다. 셋째, 자신감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앞에서 주눅 들어 있습니다. 한국은 당당하게 우리도 줄 건 주지만 받을 건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GDP 세계 10위권, 수출 규모 세계 6위, 기술 경쟁력 세계 최상위권. 더 이상 한국은 약소국이 아닙니다. 미국과도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술은 힘이다. 협상은 지혜다. 한국은 미래다. 100년 전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계 최강국과 대등하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이제 아셨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한국인이 우리나라의 진짜 위상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